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옆집 언니의 수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슴 아픈 사연 하나를 함께 나눠볼까 해요. 이 사연은 어쩌면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주식 투자에 발을 들였다가 내가 사면 떨어지는 저주에 걸린 것만 같아 밤잠을 설치시는 중장년층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거예요. 나레이터 나는 정말 주식하면 안 되나 봐요. 깊은 한숨과 함께 뱉어낸 이 말은 김 부장님의 절망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부장님 퇴직금을 날리고 절망에 빠진 그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 살벌한 주식시장에서 좌절을 겪어본 수많은 우리들의 이야기이자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을 고통의 단면이죠. 옆집 언니님, 제가 이러려고 그 고생하며 퇴직금 모았나 싶어요. 정말 제가 뭐만 사면 떨어집니다. 귀신이라도 씌인 건지 정보랍시고 듣고 들어간 건 어김없이 물리고 이건 뭐 제가 사면 떨어지는 저주라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놈의 주식창만 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게 정말이지 이젠 희망도 없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 이러다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요. 제가 사면 떨어지는 저주, 이거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을까요? 김 부장님의 절절한 목소리,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김 부장님처럼 내가 사면 떨어진다는 그 심리적 고통에 갇혀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저 옆집 언니가 오랜 시간 주식시장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김 부장님과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실수들이 숨어 있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저 옆집 언니가 그 실수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김 부장님처럼 내가 사면 떨어지는 저주를 깨트릴 수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과 노후를 지켜줄 숨겨진 팁 5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지금부터 김 부장님의 사연을 통해 얻은 교훈과 함께 여러분의 투자 습관을 완전히 바꿔줄 실전 팁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종이와 펜 준비하세요. 메모할 준비 되셨죠? 첫 번째 팁, 몰빵 투자의 유혹에서 벗어나세요. 김 부장님, 혹시 한두 종목에 퇴직금을 전부 넣는 이른바 몰빵 투자를 하신 건 아닌가요? 이 종목은 무조건 간다는 유혹적인 말에 넘어가 모든 것을 걸었던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중장년층 투자자분들은 은퇴 후 여유 자금으로 한 방을 노리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 모아둔 소중한 자산을 한 번의 판단 미스로 날려버리는 아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며옵니다. 맞아요, 옆집 언니님. 다들 좋다고 해서 저도 모르게 그 한 종목에 모든 희망을 걸었어요. 정말 뼈아픈 실수입니다. 주식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예상치 못한 악재나 시장 상황 변화로 언제든 주가가 폭락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전 재산을 몰빵한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습니다. 기억하세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랜 격언을요.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거나 채권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도 일정 비율을 배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분산 투자는 내가 사면 떨어지는 저주를 깨는 첫 번째 강력한 주문입니다. 아무리 혹하는 정보라도 항상 위험 분산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팁, 뇌동매매, 감정에 휘둘리는 투자를 멈추세요. 나레이터 김 부장님,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 혹시 주가가 오르면 따라 사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아버리는 이른바 뇌동매매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주변에서 누가 대박났다는 소리만 들으면 눈이 뒤집혀서 쫓아 들어가고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이라도 나오면 나만 손해볼까봐 조급해져서 팔아버리는 이런 감정적인 투자는 결국 후회와 손실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거나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혀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사연자 김 부장 씁쓸한 웃음, 정말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옆집 언니님, 옆집 아줌마가 저번에 뭐 사서 돈 벌었다기에 저도 모르게 남들 따라하다 보니 이 지경이 됐네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공포와 탐욕이라는 감정입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죠. 주변의 말이나 일시적인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며 계획에 따라 매매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주식시장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내동매매를 멈추고 이성적으로 투자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사면 떨어지는 저주를 벗어날 두 번째 주문입니다. 세 번째 팁, 손절매, 냉정하게 인정하고 실행하세요.
나레이터 김 부장님, 혹시 본전 생각 때문에 떨어지는 주식을 팔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계신 건 아닌가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이건 잠시 내려간 것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을 외면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런 물타기나 버티기는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한번 손실을 보면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팔면 오르고 안 팔면 떨어지고 정말 죽겠습니다. 이만큼 손실봤는데 여기서 팔면 진짜 끝이잖아요. 본전만이라도 찾아야 하는데 손절매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현명한 투자 전략이죠. 주가가 내가 생각한 방향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냉정하게 손실을 인정하고 매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판단하고 실행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 손실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미리 손절매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훈련을 하세요. 본전 생각에 매달려 있다가는 소중한 자산이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손절매는 내가 사면 떨어지는 저주를 극복할 세 번째 주문이자 현명한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네 번째 팁 홍보하세요. 남의 말에만 의존하는 투자를 멈추세요. 김 부장님, 혹시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리딩방이나 유튜브 채널 혹은 주변 지인들의 카더라, 통신에만 의존해서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누군가 추천해준 종목을 아무런 분석 없이 매수하고 그 결과에만 일희일비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이런 맹목적인 투자는 결국 자신의 돈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60대 김 모 씨처럼 노후 자금을 리딩방 사기에 날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정말 제가 바보 같았죠. 유튜브에서 누가 이 주식 사면 떼돈 번다고 하길래 홀린 듯이 그 사람 말만 믿고 제가 직접 알아보고 공부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후회스럽습니다. 주식 투자는 삶의 영역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는 법, 산업의 성장성을 분석하는 법, 거시 경제 지표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본적인 투자 지식이죠. 소문에 의존하는 투자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경제신문을 읽고 기업 보고서를 찾아보고 다양한 투자 서적을 통해 지식을 쌓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특히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맹목적인 투자를 멈추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사면 떨어지는 저주를 깨는 네 번째 주문이자 장기적인 성공 투자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팁,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세요. 초조함을 버리세요. 김 부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 혹시 주식 투자로 한 방의 인생 역전을 꿈꾸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기대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사서 내일 당장 급등하기를 바라는 초조함과 조급함이 결국 잘못된 투자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려야 열매를 맺듯이 투자도 인내가 필요하죠. 특히 중장년층은 은퇴 후 시간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조급했습니다. 빨리 돈 벌어서 노후 좀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독이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급했는지.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와 성장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괜히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투자하여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장의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투자하는 안목을 기르세요. 이는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 기업의 성장 동력을 믿고 함께 가는 동반자적 자세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초조함을 버리는 것. 이것이 내가 사면 떨어지는 저주를 완전히 끊어낼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나레이터 김 부장님,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투자자 여러분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단지 이 5가지 원칙을 아직 몰랐을 뿐입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는 저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투자 습관과 감정적인 판단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죠. 옆집 언니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후회스럽지만 아직 늦지 않았겠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 5가지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투자 습관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냉혹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답하는 것입니다.
몰빵 투자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감정에 휘둘리는 뇌동매매를 멈추고 손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며 스스로 공부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내가 사면 떨어지는 저주에 시달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사면 오르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김 부장님,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절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투자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 5가지 팁이 여러분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충분히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옆집 언니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응원할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 이제는 현명하게 지켜나가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그리고 옆집 언니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